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인들 오면 문전박대하며 한국인 내쫓아내기에 여념이 없던 대마도. 그동안 일본 불매운동에 따른 운영난과 선박 수리 등을 이유로 최근 한 달간 일본 대마도 노선을 운항했던 노선 운항이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마도행 특가 세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를 두고 인터넷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대마도행 승선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온라인 소셜 커머스를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모 여행사에서 대마도행 승선권을 특별 세일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는 소셜 커머스를 통해 대마도행 승선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승선권의 경우 23,9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대마도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누적 판매수는 무려 2,500건에 달했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일본 여행 특가 상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마도의 한국 관광객 방문율이 90% 이상 떨어져 대마도의 한국인 자금 유입이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행사의 문의 게시판에는 항의성으로 보이는 댓글은 모두 삭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시민들은 기를 쓰고 싸우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라며 이 시국에 티켓을 판매하려면 조용히 판매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댓글을 지우는 것은 기름을 붓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상품 문의 게시판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게시물이라는 댓글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소셜 커머스 측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된다는 점, 고객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소셜 커머스 측은 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본 상품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나 비방, 홍보, 도배글은 예고 없이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진짜 정신없다. 더 이상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다. 대마도 가서 쫓겨난 사람도 못 봤냐? 거기 가서 문전박대 당해도 하소연할 생각하지 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안 가면 그만이지 굳이 항의성 댓글을 게시해야 하느냐? 따지고 보면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내가 내 돈 주고 가겠다는데 니들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 라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마도행 운행도 재개가 되었고 적은 수의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찾고 있지만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엔 역부족입니다. 대마도는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대마도에 신경도 안 쓴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무색하게 일본의 유력 언론지 마이니치 신문은 직접 대마도를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인구 3만 명의 낙도 대마도를 지난해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인원은 41만 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9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한 대마도 기념품 가게 직원은 깨끗한 바다가 매력적으로 보인 모양인지 여름에는 가족 단위 한국인으로 붐볐다면서, 하지만 국가 특색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없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의 냄비 근성을 꼬집는 듯한 발언이 섞여 있어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일본과 한국의 정치 분쟁 때문이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마도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사키현과 스시마시는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 7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자국 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줄이 끊긴 대마도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대출로 생계를 연명해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마도에 한국인 관광객이 90% 넘게 급감하면서 일본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 긴급 대출을 해줬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 문을 연 호텔은 파리만 날리고 있고 면세점도 10월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스시마시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일본
일본 정부는 결국 올해 추경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대 6억엔, 우리 돈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국어 안내문과 교통편 등을 정비하고 지역 관광자원 발굴, 여행상품 판매 전략 지원, 대마도 주민들 생계형 대출 지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 타격은 쓰시마뿐만이 아닙니다. 오이타, 도토리현 등 6개 지방 직항편이 사라지는 등 한일 간 항공기 운항이 3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벚꽃 스캔들부터 닛산 전 회장의 탈주극까지 바람잘 날 없는 아베에게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론 태연한 척 외면하고 있지만 평소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는 스가 관방장관이 최근 전통주까지 시음하며 관광 홍보에 나서는 등 실제로는 심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으로 인해 촉발된 최악의 한일 관계는 올해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려는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불매운동의 또 다른 상징 유니클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FRL 코리아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기말 배당을 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FRL 코리아는 8월 결산 법인으로 전년 회계년도 하반기 기말 배당을 금년 회계년도 상반기 중간 배당으로 연 2회에 나누어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배당액은 12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8월부터 시작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매출과 수익에 큰 영향을 받아 배당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베는 한일 관계 개선하기 위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생각할 정신 없습니다. 대신 일본 빠져나간 카를로스가 자신의 일본 탈출을 영화로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정신 팔려 있습니다. 지난달 갑작스레 일본을 탈출했던 카를로스 곤 전 르노 닛산 미쯔비시 연합 회장이 탈출 전에 미국 영화 제작자와 만나 자신의 법정 싸움을 영화화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제작 시도는 초기 단계에서 멈췄으며 영화 줄거리는 곤 전 회장이 사악한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항하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이 탈주극의 유명한 헐리우드 제작자 존 레셔가 제작을 논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레셔는 작품상을 포함해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영화 버드맨을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918년 11월 보수 축소 신고 및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곤 전 회장은 레셔와 만난 자리에서 구치소 생활과 보석 과정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구속 수감되었을 때 받은 부당한 대우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투쟁을 언급하면서 이를 영화화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충의 줄거리는 영화 주제가 카를로스의 구원이고 악당은 일본 사법제도였다고 합니다. 곤 전 회장은 당시 대화에서 그는 영화가 자신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곤 전 회장은 일본 사법제도의 비판적인 언론인들과 접촉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일본 형사제도를 밀착 취재하는 미국 언론인 제이크 에덜스타인을 만나 재판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형사제도에 대해 취재해온 제이크 기자는 곤 회장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65세인 곤 전 회장이 평생 일본에 발이 묶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일본 탈출에 대해 일본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 검찰은 그에 대한 가택연금 조치를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영국의 언론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성명서를 통해 곤 전 회장 탈출 후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곤은 막대한 재정 능력과 여러 개 해외 거점을 가지고 있어 탈출이 매우 쉬웠다며 그의 탈출이 가택연금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가 일본과 해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증거를 파괴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디언지 역시 용의자를 자백할 때까지 구속하는 일본의 사법 관행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이에 대해 장기 구금은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하며 명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은 공정했으며 정당한 의심이 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사법부를 두둔했습니다. 모리 마사코 법무부 장관은 곤이 일본을 떠난 기록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며 그가 그릇된 방법으로 불법 출국을 한 상황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시트콤 버금가는 상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돈 못 벌면 대출해서 생계 지원해주고 나라 돈 떨어지면 돈 찍어서 보충하고 아베노믹스 진짜 대박이네요. 혹시 천재세요? 그럼 저도 천재적인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그냥 이참에 아예 방사능을 일본 특산물로 만들어봐요. 방사능 초밥에 방사능 온천에 방사능 보험 같은 것도 만들면 떼돈 벌 것 같은데 그걸로 방사능 파티 하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걱정을 마세요. 진짜 다 잘 될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분으로 올 한해 우리 힘차게 시작해봐요.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Thank you.